PD 한서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에리TV의 혜인입니다, 여러분. 네, 귀여워요. 예, 이렇게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아니, 소희씨가 또 더 네. 예쁘게 하고 나오니까 제가 또 팍 죽어버렸어요. 예, 진짜. 언니, 나를 죽이려고 언니 팍 튀는 옷 입었는데. 네. 제가 오늘은 내가- 좀 하얀색으로 좀 예, 블링블링 또 어. 채우려고 왔는데, 본인이 하얀색 입고 나오는 바람에 제가, 네. 그래도 예쁘게 봐주실 거죠? 네. 한국에서 우리 탈북 여성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아니, 얼굴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소개팅을 하냐. 전 정말 놀랬던 게, 그걸 어떻게 믿고, 그 말을 이쁘게 하나? 아니면, 사진이 너무 예쁜가? 사진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도대체 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만난 적이 없는데, 썸은 타고 있대요. 썸 타는 거야. 그래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썸 타냐고. 진짜? 그랬더니, 채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하는데, 아니, 무슨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연애해요, 그게? 그게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데이트 어플 같은 게. 어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이 메일이 저한테 왔는데, 우리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탈북 여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국에 이제 왔는데, 탈북 브로커 비용 때문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마사지샵인가 어디에 잡혀 있대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 물어야만 자기가 몸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우리 탈북민이라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오자마자 담당 형사님의 보호하에 그럼요. 있는데 어떻게 마자시잡에 잡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더 중요한 거는 빚을 다 갚아야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라면 무조건 국정원을 거쳐야 되는데 국정원도 안 거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을 거치면 우리가 신분이 확인이 돼서 탈북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신분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없다. 이건 탈북민에 대해서 아니지. 모르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칭을 사칭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실제로 못 받고 어플로 음. 사진으로만 봤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분이 이게 진짠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메일 주셨는데 무조건 탈북 여성이라면 국정원을 거쳐야 되고요. 하나원도 꼭 거쳐야 되고 또 그 두 가지를 다 거치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물론 저희가 그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가지고 빚을 지고 오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다 갚아 나가잖아요. 어디에 매여서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러지 않고.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탈북 브로커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 불법인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그 어플상에 이렇게 이 여성분이 말을 했던 말 자체가 하나도 탈북민 조건이 안 맞는 안 말이에요. 맞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유튜브에서 탈북 여성들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듣고 대충 그냥 뭐 사칭을 한 거야. 탈북을 할 때는 브로커비가 필요하단다. 돈을 빚지고 온단다. 그 정도는 그런 거는 알고 있는 거지.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그 빚을 못 갚아서 주민등록증도 안 준다. 자기는 받을 수 없고. 이거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속지 우리 마세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렇게 탈북 여성들 사칭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꼭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안 그랬잖아요. 북한은 무조건 만나야지.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생물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얼굴에 실물이 어. 보고 이쁘네. 이상형이네. 괜찮네. 말도 해보고 네. 또 그것도 그거지만 또 북한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출신 성분. 맞아. 남자는 입당했느냐, 여자는 또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집안이냐.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좀 이렇게 뭐 출세할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자 집안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들이 있어서 함부로 뭐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분당 지도원이 1등 신랑감이었잖아요. 군당 지도원 네. 아직도? 지금은 아니지. 바뀌었죠. 자, 그럼 군당 지도원 자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는 뭐예요? 군대 갔다 오고 네. 당에 입당하고 네. 지식 있고 지식. 도덕 있고 어. 돈, 원, 어. 돈이 있는 남자.
인성이 좀 좋은 예, 남자. 그리고 공부도 좀 잘 돼 있고, 인성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는 제일 앞에 가는 거는 출신 성분이 따라가잖아요. 군대 갔다고 당뇨 입당하는 거, 당뇨 입당하는 거는 일단 출신 성분이 좋아야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거기 제일 넘버원이었고,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열대매기 신랑감. 아, 열대매기. 예, 네 개로 글자. 줄었네요. 예. 그럼 열렬히 여자를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해야 되고. 예, 대학을 졸업하고, 매. 당쪽 매고, 끝까지 그놈의 당직이 나오네. 기술 자격증이 있는 남자, 돈 잘 번- 없죠? 돈 잘 버는 남자가 1등 신랑감이다. 그럼 여자는 기준이 뭐예요? 여자는 여자는 인기 있는 여자의 기준. 현대가재미 신부. 그건 처음 들어본다. 현대 가재미 현금 많고, 대학 졸업하고, 가풍 있고, 재간 있고, 말도 안 돼. 아름다운 미를 갖춘 여자. 북한에서 그래야만 소개팅을 한다고? 그게 1등 신부감이라잖아요. 1등 신부감의 기준이. 네, 근데 문제는 1등 신부감을 만나려면 자기가 또 1등 신랑감이 돼야 되니까. 돈 얼마 버나? 막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우리 북한 사람들 모임에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은 그래도 좀 한국에 온 지 좀 오래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모임이었거든요. 갔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충격받았잖아요. 돈 얼마 버냐가 물어봤나 봐. 거기 그 회장님이 보자마자 북한 분이셨는데 우리 남편 보자마자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이런 거 물어보고 마치 뭐 우리 아빠 입마냐? 그리고 직업은 있냐? 월급은 얼마 받나? 막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희 남편이 나는 너네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분은 보자마자 야, 코가 이따만큼 크다야. 막 이러면서 또 얼굴 평가를 하고 있어. 조금 이제 북한의 어떤 문화? 이런 거는 이제 직설적인 게 있잖아요. 아, 맞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돼. 우리 한국도 그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본 물어 안 인성을 보지. 보고 처음에 물어 안 보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게 더 이상한 근데 사람이 나도 되는데. 처음에 모르고 남편 만났을 때 직업인가 뭔가 물어봤어요. 뭐 하냐고. 어디 다니냐고. 그거부터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가끔 물어보는 봐도 그게 이상하잖아. 돈 많이 버는가는 물어보지 못하지.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게 본인 소개를 할 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굳이 안 물어보고 나중에 조금 친해진 다음에 물어보기도 하는데 소개팅 나와서 처음부터 직업 물어보는 건 좀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근데 저는 만나자마자 직업부터 물어봤었죠. 그래도 그 신랑 괜찮네. 그 직업 물어보는 여자를. 그래도 우리 혜리 언니는 한국에서 이렇게 남녀가 연애하거나 또 결혼정보회사 다니니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어때요? 북한 여자들이랑 한국 남자들이 안 맞는 점과 맞는 점이 있다면? 서로가 아직도 약간의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문화 차이가 존재하다니까 남성은 배려해서 한 말이 여자한테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남자가 배려해서 안 한 말이 또 여성은 관심이 없다고 표현될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약간의 오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혼자 와서 고생이 많고 어떻게 넘어왔냐 탈북 스토리를 소개팅에 나와서 탈북 스토리를 물어보신다고요? 근데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여성은 뭐지? 지금 나 아픈 걸 계속 뚫어내고 저 배려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 근데 실제는 이 사람은 안 돼 보였고 혼자 와서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쁘게 말을 했던 건데 그 여자분이 받는 건 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서로가 오해가 예쁘다기보다는 그분은 그냥 궁금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리고 또 약간 혼자 왔다니까 안쓰러워서 안쓰러운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생각하면 내 상처를 왜 파? 배려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을 나가면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여자한테 꽃을 자꾸 준대요. 그러면 그 탈북 여성들은 이 꽃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꽃다발을 받는 자체가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부담스러워서 소개팅 못 나가겠다 막 해가지고 네.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문화 차이들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실제는 그런 걸 서로가 이해하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참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북한은 출신 성분과 뭐 아까 뭐 현대 가잼이어야 되고 남자는 뭐 열대맥이어야 되고 막 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선호공 신부도 있어요. 선호공 신부는 뭐예요? 선전화기를 사줄 수 있고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고 공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여성. 그러니까 미리 자기를 키워달라는. 아, 맞아요. 북한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똑똑하고, 출신 성분은 좀 괜찮은데 힘없는 집안이야. 그러면 여자 집안이 뭐 간부집이잖아요. 딸밖에 이러면 없으니까. 그 사이를 대릴 사이로 데려와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서 이렇게 간부를 시켜서 딸의 남편이 이제 간부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도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재벌들 보면 똑똑한 사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드라마도 보면 있더라고요. 북한의 사랑도 지고지시는 또 이제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지고지시는 없어 북한 사랑은. 아니, 옛날엔 봐봐요. 그래도 뭐 학교 때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군대 간다라고 하면 10년 기다리는 여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쵸?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뭐 군대 간다면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기는 군대 생활 그래도 짧은데 북한 같은 휴가도 없고 그래서 10년을 얼굴도 못 보면서도 기다렸던 그게도 있는데 지금 북한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꽤나 빈번하게 있는 걸 보고 참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돼버렸네요. 왜냐면 자기가 살려니까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한국 물건들이 시장에 쫙 깔렸잖아요. 그래서 대다 넣고 아랫동네 물건 있어요? 아랫동네 화장품이 있어요? 아랫동네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조선이라고도 못 말하고 뭐 한국이라고는 더 못 말하고 아예 못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랫동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집에서 예물을 여자 쪽에다 보낼 때 화장품을 보내거든요. 화장품 세트를 보내는데 그 화장품 보고 야, 너 시집 잘못 간다. 시집 잘 간다를 결정한대요. 화장품을 보고. 예. 그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면 야, 너 시집 되게 잘 간다 야. 와, 부럽다. 막 이렇게 옆에서 예물 막 같이 보고 그랬는데 북한 화장품이면 야, 너 시집 잘 고려해도 가봐라 야. 북한 화장품은 봄향기 화장품이잖아. 봄향기나 그 시누즈 화장품 있잖아. 거기 나오면 시누즈 봄향기. 예, 그래갖고 정말 야, 너 시집 고려해서 가래? 가도 개고생하겠다 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장품 하나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래서 뭐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누는데 하급 같은 경우는 북한산, 중급은 중국산, 상급은 한국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연애를 할 때 딱 보면서 예물 가지고도 예물 받은 거 가지고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기는 만나지도 않고 그치. 아니 목소리만 듣고 사진 한 장만 보고 어떻게 연애를 하는 게 신기하지. 나는 썸 탄다 해서 나는 썸은 만나서 썸을 타는 게 진짜 전화로 썸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디지털 연애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연애. 옛날에 우리가 편지로도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북한도 있었잖아요. 이게 편지로도 사실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고 사실 말보다는 편지가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유롭잖아. 내가 보면서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도 종이장에다 쓸 수 있는 거. 술술술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편지 이런 것도 참 마음이 따뜻한 걸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디지털 연애도 어쩌면 실제로 얼굴 보고 말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쓰면서 더 마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애틋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나 솔직하게 말하면 거기 어떤 그런 감정이 말로 해서 이렇게 감정이 싹 틀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만나본 후에 전화를 계속 해서 이렇게 싹 트는 건 상관없는데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전화상으로만. 근데 언니도 봐봐 우리 사진 요즘 막 예쁘게 찍으려고 어플로 막 찍잖아.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 올리잖아. 근데 실제 누가 소개팅을 해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자들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프로필 사진이랑 실물이랑. 아니 나는 사진이 잘 나오는 편이긴 맞아. 그렇게 소개팅을 하면 어때요? 남자도 그렇게 예를 들어 막 프로필 사진이 멋있었는데
실제로 봤는데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매너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언니는 인물을 봐요 아니면 난 어떤 사람의 인성을 봐요. 인성 뭐 인물 가지고는 한순간이죠. 한순간이죠. 그럼 뭐 일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순간을 살아가는 거 아니고. 네, 네, 오늘 우리 혜리 언니의 또 개인적인 인물은 한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북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하는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됐던 점과 또 북한에서 연애하는 연애 방식, 탈북 여성들이 어떤 남성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뭐 탈북 여성들은 보통 뭐 좀 직장을 잘 다니고 네, 안정적인 직장이 안정적인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런 그다음에 이렇게 남성을- 직장을 좀 덜 옮기고 다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맞아요. 왔다 갔다 한다. 성실하게 뭐 한 성실한 곳에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음. 정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